여러분, 혹시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? 딱 하나의 정치적인 발표 때문에 어떤 주식은 20% 폭락하고 바로 그 순간 다른 주식은 12%나 치솟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. 오늘은 바로 그 믿기 힘든 혼돈의 순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죠. 아니, 어떻게 똑같은 위기를 맞았는데 누구는 폭삭 망하고 누구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,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 선언이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.5% 정도로 아주 낮고 안정적이었어요. 그런데 중국이랑 무역전쟁이 막 시작되면서 10%까지 확 올랐죠. 그리고 마침내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날,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. 27%, 네, 무려 27%입니다. 이게 그냥 높은 숫자가 아니고요.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었어요. 단 하루 만에 말이죠. 시장이 어땠을까요?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갑작스러운 충격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지금부터 3일 동안 펼쳐진 정말 아찔한 금융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보시겠습니다. 발표 다음 날입니다.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얼음이 됐죠. S&P 500 지수가 시작부터 4.84%가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. 시장 전체에 공포가 확 번지는 순간이었어요.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패닉은 다음 날 더 심해졌어요. 둘째 날에는 무려 5.97%가 더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단 이틀 만에 시장의 11% 가까이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.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고요? 자그마치 6조 6천억 달러입니다.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.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노력이 담긴 자산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. 정부가 갑자기 관세부가 90일 동안 미룰게 하고 발표한 거예요. 그러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거짓말처럼 하루 만에 9.52%가 폭등했습니다. 이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루 상승폭으로는 역대급이었어요.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었죠. 자, 그럼 이 난리통 속에서 대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을까요?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?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이 그래프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보입니다.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어디죠? 네, 에너지 섹터입니다. 무려 17%나 빠졌어요. 그 뒤를 경기 소비재, 기술주가 잇고 있죠? 자,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? 바로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복잡한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개별 기업들을 뜯어보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. 예를 들어 듀포는 중국 사업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20% 넘게 폭락했고요. 랄플로렌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하거든요. 나이키도 아시아 공급망이 생명줄인데 당연히 큰 타격을 입었죠. 결국 이 관세 폭탄이 기업들의 가장 아픈 곳, 그 약점을 정확히 찌른 셈입니다. 아니, 근데 에너지 섹터는 왜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을까요? 바로 이 도미노 효과 때문입니다. 한번 보세요. 관세가 터지니까 이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냐 하는 공포가 확산됐고요. 그럼 자연스럽게 기름 쓸 일이 줄어들겠네 하는 전망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21%나 폭락해버린 겁니다. 유가로 먹고 사는 에너지 기업들 주가가 박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거죠. 하지만요, 이 폭풍우 속에서 모두가 쓰러진 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굳건히 버티거나 심지어 더 높이 솟아오른 예상 밖의 승자들이 있었죠. 자, 지금부터는 그 주인공들을 만나보시죠. 이 수치를 좀 보세요. 시장 전체가 10.8%나 폭락하는 동안에요. 필수 소비재는 고작 4%, 유틸리티는 3%밖에 안 떨어졌어요.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흔히 방어주라고 부르는데요. 왜냐하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먹고
마시고 전기 쓰는 건 멈출 수 없잖아요. 바로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파는 회사들이죠. 시장이 무너질 때 정말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준 겁니다. 심지어 주가가 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. 금을 캐는 회사 뉴몬트는 무려 12%나 급등했고요. 우리가 잘 아는 코스트코나 시리얼 만드는 제너럴 밀스 같은 회사들은 워낙 수요가 꾸준하니까 주가가 거의 안 빠지거나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위기가 닥쳤을 때 똑똑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아까 그 금 채굴 회사 뉴몬트 주가가 왜 그렇게 폭등했는지 이제 아시겠죠?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, 바로 금으로 몰려간 겁니다. 그러면서 금값이 무려 55%나 치솟았어요. 이처럼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할수록 금은 더 반짝이는 법이죠. 자, 지금까지 폭락한 쪽과 살아남은 쪽을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. 빅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걸 시장의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데요.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.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지수가 45.31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.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모두가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역설적으로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VIX 지수가 40을 넘을 때마다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.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.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. 바로 그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던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 교훈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관세 같은 정치적 충격은요, 발표하면 폭락하고 좀 괜찮아지면 급증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. 이걸 알면 단기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? 둘째, 전 세계에 공장이나 판매망이 널려 있는 건 평소엔 좋지만 무역전쟁 같은 때에는 고스란히 리스크가 됩니다.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야 하는 이유죠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금 같은 안전자산이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가 빛을 발한다는 것. 위기 때 내 자산을 지키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칠 때도 그 안에는 분명한 패턴과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.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. 다음에 또 이런 위기가 온다면 그저 혼돈 속에서 허우적대시겠습니까? 아니면 오늘 배운 패턴을 읽고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?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